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원순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심한 짓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여성단체인 한국여성의 전화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된 입장 전문입니다.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2차 피해 방지 조사단 구성을 발표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단체 민관합동조사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그간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단 등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강력한 의문을 표하며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일어난 사건의 성격과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짚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명서를 길게 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이 그 젊은 여성에게 무슨 짓까지 했느냐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세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걸 보고요 정말 또 토가 나올 뻔했어요. 토악질이 나옵니다. 시장이 마라톤을 하는데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 완전히 대놓고 성추행을 합니다. 성희롱을 합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마라톤을 하는데 예쁜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와. 1시간 넘게 뛰는데 평소에는 1시간이 나오는데 여성 비서가 같이 뛰면 50분 안에 들어온다 하면서 주말 새벽에 나와라. 그래서 시장님과 같이 1시간 동안 마라톤을 뛰어줘라. 참 정말 젊은 여성 비서에게 주말 새벽에 나와서 박원순과 같이 달리기를 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말 제가 듣다 이런 별 희한한 갑질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결제 받을 때 시장님의 기분 상황을 확인한다. 그래서 비서에게 시장님 기분 어때요? 기분 좋게 보고하게 라고 보좌관이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하기 전에 비서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조와 같은 역할을 사전에 요청한다. 박원순 시장님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옆에서 좀 재롱 떨고 애교 부리고 해갖고 박원순 시장님의 기분을 좀 좋게 해주세요. 여기 북한입니까? 대한민국 맞습니까 여기? 민주주의 국가 맞아요? 시장님 박원순 시장의 기쁨조 역할을 했어요. 이게 지금 2020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현실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대한민국에 기쁨조가 있냐 서울시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내가 이 짓 하려고 내가 노량진에서 컵밥 먹어가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붙었냐. 이 비서는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비서예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이 박원순 같은 사람 앞에 기쁨조 하려고 내가 그 코피 쏟으면서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면서 공부를 했나. 이런 자괴감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기쁨조 역할까지 시켰다. 결제 받은 후에 기분 좋게 결제 받았다. 고맙다. 네가 기쁨조 잘해서 네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서 결제 잘 받았어. 참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역할을 암묵적 명시적으로 요구를 했다. 야 박원순 시장님 기분 좀 좋게 해봐. 풀어봐. 애교 좀 부려봐. 정말 저도 딸이 있지만 제 딸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요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죽었네요.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미 죽었다. 박 전 시장은 승진을 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원칙을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피해자가 승진을 했나봐요. 승진했으니까 전보를 해주세요.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런 건 누가 만들었어? 비서실에는 해당 사항 없어 하면서 끝까지 이 비서를 성추행을 하기 위해서 붙들고 있었다. 네, 율TV님 심지어 비서는 대부분 7급 이상임. 6급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7급일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저와 가까이 지냈던 젊은 20대 여자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대부분 7급이었습니다. 모조리 다 7급이었어요. 9급 없습니다. 서울시청에는요, 9급 없어요. 서울시청에는 7급 이상만 있다. 여러분, 7급 공무원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거 아시겠죠? 다 아시죠? 정말 박 터지게 공부해야 될 수 있는 7급 공무원. 이 20대 여성은 정말 피눈물 흘렸을 겁니다. 내가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해서 7급 공무원이 됐는데, 사표도 못 쓰고, 죽어라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됐는데, 어떻게 사표를 쓰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4년 동안 질질 끌려다녔다. 이 20대 젊은 비서가.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 됐는데, 그만두지도 못하고. 비서실장들은 몰았다. 참. 제가 정말 끔찍한 얘기가 있습니다. 박원순이 운동을 마치고 온 후에 시장실 안에 작은 샤워실이 있다고 합니다. 박원순이 운동을 하고 와갖고 시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해요. 샤워를 할 때 옷장에 있는 속옷을 비서가 샤워하고 있는 그 근처에 갖다 놔야 된다. 그리고 샤워를 마친 시장이 옷을, 그 땀에 젖은 속옷을, 팬티, 러닝 셔츠 이런 거를 그대로 벗어두면 이 옷을, 팬티와 러닝을 비서가 집어서 봉투에 담아서 시장의 집에 보냈다고 합니다. 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했지만 제가 운동하고 나서 땀에 젖은 속옷은 제가 치웁니다. 제가 빨래통에 집어넣어요. 와이프도 잘 안 해요. 와이프도 잘 안 하는 걸, 이거를 젊은 여성에게 시켰다. 야, 내가 운동 끝나고 팬티 여기다 벗어놓으면 이 팬티 집어다가 봉투에 담아서 우리 집에 보내. 그리고 새 내 팬티 가져와. 참, 정말, 야, 이런 짓까지 했네요.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4년 동안. 야,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분이. 심지어 박원순의 딸보다 어립니다. 박원순은 딸이 있어요. 박원순의 딸보다 어린 여자 비서에게 이런 짓까지 시켰다. 박원순은 시장실 내 침대가 딸린 내실에서 낮잠을 잔다. 그런데 시장의 낮잠을 깨우는 것은 이 여성 비서가 해야 됐다. 잠자고 있는데, 남녀 7세 분홍석인데, 박원순 혼자서 독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남자 혼자 있는 방에 여성 비서 혼자 들어가고 잠을 깨웠다. 그러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시장님 일어나세요. 다음 일정 있어요. 이렇게 깨우면 박원순이 딱 눈 뜨고 이러는 거죠. 아 그래? 아 나 좀 더 잘게. 아, 일어나세요. 이제 일정이 있으니까 일어나셔야 돼요. 아 그래? 나 일어날 테니까 안아줘. 이랬겠죠. 실제로 이 여성이 수시로 안아달라고 했다. 이 침대가 딸린 내실에서 끌어안고 안아달라고 하고 그랬다. 박원순이. 참 이거 안아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주 대낮에 시장에게 결제를 받으러 오는 이들이 비서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시장실을 방문한 국회의원 등이 여기 비서는 얼굴로 뽑나봐 등의 성희롱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강아지가 있잖아요. 개가 있어요. 우리가 키우는 개를 주인이 아주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하면요, 다른 사람들도 이 개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주인이 개를 막대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막대합니다. 얼마나 박원순이 서울시에 있는 박원순 주변에 있는 사람과 박원순이 어떻게 이 젊은 비서를 다뤘길래 여기에 오는 민원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이 젊은 여비서를 이런 취급을 했냐. 개도 하다못해 사람이 키우는 개도 그 주인이 아끼고 잘 대우해주고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못 대합니다. 박원순이 이 비서를 진짜 비서로, 진짜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를 했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감히 이 비서한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이 젊은 여비서를 성희롱을 하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위아래로 훑어보고 그랬다, 대놓고 노골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과 서울시청에 있던,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 박원순 측근들이 도대체 이 젊은 여성에게 어떻게 굴었길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했느냐. 정말 분노가 일지 않습니까? 박원순의 건강 체크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는데, 이것도 피해자는 하기 싫어서 가족이나 의료진이 하는 게 맞지 않냐 하고 의견까지 냈는데, 이거를 묵살하고 여성 비서의 업무다, 네가 해라, 네가 아침 저녁으로 박원순의 혈압을 재라. 그때 이것도 하기 싫어서 의견까지 냈는데 묵살당하고 억지로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고 있는데, 박원순은 이 20대, 자기 딸보다도 어린 20대 여비서한테 자기가 재면 내가 혈압이 높게 나와서 기록이 안 좋아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박원순이 그 얼굴로. 정말 머리가 쭈뼛쭈뼛 섭니다. 열받아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일 모레 70인 노인이 자기 딸보다 어린 20대 여자한테 자기라는 말을 썼어요. 자기가 재면 내가 혈압이 높게 나와서 기록이 안 좋아. 이건요, 누가 봐도 성희롱입니다. 누가 봐도 성희롱입니다. 이건 솔직히 애인 사이에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자친구한테나 와이프한테나 할 수 있는 건데, 정말 여러분, 제가 이쯤 되니까 박원순이 자살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거 다 밝혀지면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박원순은. 이 사건 피해자, 이 비서는, 젊은 비서는 반기 때마다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좌절했다. 그리고 성적 스캔들 등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인사 담당자는 이 문제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완전 변태입니다. 네, 이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변태 성역자다. 아니, 내일 모레 70인 사람이 자기보다 한 50이 어린 여자한테 이러고 싶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여성단체는 성희롱, 성추행 잦은 발생,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성희롱, 성추행을 일상적으로 당했다는 피해 제보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회식 때마다 노래방 가서 허리 감기, 어깨 동무, 술 취한 척 뽀뽀하기, 집에 데려다 준다며 택시 안에서 일방적으로 뽀뽀하고 추행하기, 바닥 짚는 척하며 다리 만지기. 야, 정말 이게 여러분, 사기업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공무원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정말 토 나오는 변태 성욕자 박원순의 모습을 우리가 낱낱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박원순을 실루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얘기가 폭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실루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원순 주변에 있던 사람들, 박원순은 자살했지만 박원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어요. 공범들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때 비서실장을 했던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공범들이 어떻게든 지금 박원순을 쉴드 치고 미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 본인도 공범이니까. 본인들이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박원순을 미화시켜서 빠져나가려고, 덮으려고 지금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이 죽었을 때 5일장을 밀어붙인 사람도 서정협 비서실장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박원순의 가족들은 가족장을 하자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군범들이, 박원순의 군범들이 5일장을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5일장을 해서 마치 의로운 죽음인 것처럼, 박원순이 잘못한 게 아닌 것처럼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 끌어안고, 노래방에 가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정말 짜증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대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박원순을 따라서, 원래는 박원순과 같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다가,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되면서, 같이 서울시로 들어온 이 공범들, 이 사람들을 지금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책임 있는 사람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수사를 계속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